네, 이어서 정치대담 이어가겠는데요.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강훈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북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총선 앞두고 굉장히 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선거 앞두고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변수 생기면 북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두화 이두화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떤 파장 좀 예상이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은 네. 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런 북풍, 그러니까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와서 네. 지금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일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직전에 네. 이런 경색 국면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네. 도발 국면이 빚어진 적이 많은데요. 한 15대 대선 이후로는 사실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역풍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하게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선거 직전에 총선 직전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18대 총선 직전에는 네. 남북 경색 국면이 이루어지면서 뭐 그 경업하는 그쪽에서 개성에서 아마 11명 정도 철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선거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천안함 관련 사건 때는 또 오히려 다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고 하긴 어렵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네네.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야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정부에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발목 잡기가 네. 아니라 이런 태도 그리고 이 수습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네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강훈식 교수님께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대응이 오히려 앞으로의 대응이 네.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여야의 그 대응, 또 안철수 신당까지의 대응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지금? 사실은 뭐 여야가 오래간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 정권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여론에 이용할 때 문제가 됐던 거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특히 이제 여기 몇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거는 경제적 지표가 어제 오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큰 네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선 내성이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약간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네. 이슈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네네. 확성기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정도 이야기일 텐데 네네. 이것 갖고 그럼 뭐가 좀 마음이 편해지나? 이런 문제 좀 많이 좀 떠났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주도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좀 내성도 생겼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좀 성숙한 문화 자세로 이 북한 문제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북풍 또 예전에 총풍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남쪽의 정권과 북쪽의 정권이 서로 결탁해서 네, 네. 어떤 걸 모의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화 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민주화 이전에 독재 정권끼리 서로 이른바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 변수를 선거에 활용하는 네, 이게 네. 사실은 뭐 있었던 게 사실 맞죠.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특히 네. 이제 노태우 정부 이후에 YS 이후로는 사실상 총선이든 대선이든 심지어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안보 이슈라든지 안보 어떤 악재가 터지거나 호재가 터집니다. 네네. 사실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은 그때 당시 총선 한 달 전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호재도 결국은 효과가 없었고 악재도 효과가 없는 게 네네. 지금까지 통상적인 정착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두 분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제는 네. 안보 이슈라든지 북한과 연계된 어떤 핫한 이슈가 네. 국민들한테 볼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갈 정도의 정치 문화가 아니고 네네. 성숙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 여당의 대응,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듬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것이지 네네. 그 자체가 뭐 총선적으로 휘두르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분단과 지역주의라는 것은 네.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상수인데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슈를 다 빨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물론 안보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정치권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과거처럼 우리가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집권당 보수당이 압승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예. 미세하게나마 차이는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네네. 그리고 안보가 어디냐 그리고 평화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유권자들이 이제 갈라질 텐데 네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보로서 불안해지면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그런 네네. 마음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네네. 보수당한테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이렇게 앞서 계신 분들한테는 여쭤봤지만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저기 전술, 그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인데 국방부 장관은 또 안 된다, 반입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둘 사이에 이게 대화가 대화는 물론 대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엇박자나는 멘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새누리당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과거 정몽준 전 대표도 네네. 전술핵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방위원장을 하셨거든요. 네네. 국방에 이제 그리고 지역도 네네. 그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정당의 시각으로 연구를 하고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송영선 전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술 차원의 핵이라기보다 넓은 의미에서 전략핵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그 변화의 필요성은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전술핵이나 전략핵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사실 우리 혼자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네. 항상 저희가 해보면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의회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내각, 장관들은 네. 대통령 휘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예.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예.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은 외교 의전이라든가 의례적이라든가 이런 조심성을 놔두고 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타협책을 찾아서 절충점을 마련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외교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와 그 정부의 예. 그 역할 분담이라고 보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가 네네. 이게 마치 원유철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물론 원내대표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제 군비 증강 대결, 보통 이런 것들이 터지면 뭐 보수와 안보 진영이 군비 증강 대결들의 뭐 이야기들이 막 네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하나 네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 네. 이건 사실 소모적이었다라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청와대하고 내밀하게 이야기된 거라면 원내대표로서 그런 주장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소모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네, 네. 만약에 이게 좀 소모적으로 간다고 하면 네, 네. 사실 이것 또한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의 발언이 적절성 여부는 청와대의 교감 여부인데 네,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니 네. 이 부분은 좀 더 조율해서 원내대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네. 집권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멘트고, 그리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정청 일체해야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여당 야당이 필요 없죠. 네네. 야당에서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여당 대표로서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들한테 일차적으로 혼선을 주고 네네. 집권당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들이 얻지 못하게 만드는 네네.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이 급작스러운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이제 당혹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급하게 NSC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고 네,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만 그냥 말뿐이고 사실 대가라는 게 무언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기 때문에 예, 예. 아마도 당혹함과 무대책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아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그러면 핵무장이 어떻게 했느냐는 의식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던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장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비공식 석상에서 네,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의 한 가지 안 수준인지 정도. 네. 공개된 지금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아까 한미동맹이나 우리의 지금 NPT 체제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네. 안보 딜레마로 갈 수 있는 군비 경쟁에 덮쳐 걸 수도 있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혹한 나머지 이거라도 한번 해법을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나왔겠지만 조금 섣부르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경솔했다라는 예. 지적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뭐 정치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김한길 의원이 어젯밤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뭐 오늘 속보 전해지는 거 보니까 오늘 신당에 합류한다라고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뭐 창당 발기인 대회 전에 입장을 좀 정리하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행보를 보면 네네. 사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발 보면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 첫날 본인의 아버님 묘소를 가고 둘째 네. 날 5.18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고 이어서 천정배 의원, 그다음 박주선 의원을 쭉 만나고 그리고 동교동계 정대철 고문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 네네. 흐름들을 쭉 왔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 자체를 아마 종합 정리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네. 어제 만남에서 즉 바꿔 말하면 자 이게 만나 보니까 우리가 크게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네네. 즉 소위 말하는 그 김한길 의원의 장점은 전략가이고 또 설계도면을 그릴 수 있는 분이에요. 신당에 대해서. 네네. 아마도 어제 저녁에는 설계도면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도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가봅시다라는 이야기가 되면 네. 그럼 나도 바로 합류하겠소. 네네. 이런 정도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예측되고요. 네네.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부분의 이후에 옳고 그름의 쟁점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김한길 의원이 그런 역할로 사실은 탈당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김한길 의원은 그 신뢰감을 좀 옆에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네네. 어쨌든 수도권 의원의 탈당 이런 네네. 것들이 의미를 지닐 텐데 아마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즉 이렇게 좀 운영이 되면 앞으로 좀 잘 가지 않겠느냐에 대한 교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나름 생각한 설계도면을 내놓고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는 드는 생각이 오늘 뭐 저 조간신문을 보니까 뭐 설계도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하고 설계도면을 그렸을 때 어떻게 같은 도면을 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얘기 들어보면 호남 신당 추진 세력과의 그 합류 시점에 대해서 좀 이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연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네, 가진 네. 게 아닌가 싶은 게요. 김한길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그 문재인 대표가 탈당 지역에 새로운 인사 영입해서 뭐 이제 하겠다. 자객 공천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원수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나아갈 지점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네. 야당이 모일 수 있다.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본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연대라는 게 좀 어렵다. 근데 네, 네.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일하는 TF 위원 중에서는 또 김한길 의원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설계도면을 갖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네. 이 두 분이 같은 설계도면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를 좀 개편해 보겠다. 그러니까 중도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당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제3당을 좀 제3의 길을 가보겠다. 네. 이런 측면이 강한 게 아닌가. 네, 네. 야당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야당 중엔 같이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네, 네. 생각과 함께 네. 본인이 꼭 야당의 어떤 제1야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당이 돼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엔 또 다른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설계도면이 일치할 방향성이 네네. 일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그 차이라고 봐요. 이제 두 분이 사실은 뭐 교감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네. 결국은 합쳐질 거란 건 뭐 충분히 예상된 수순인데요. 네네. 당연히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라는 자기의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첫 깃발을 들었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새정치라는 명분에 흠집이 나는 통합이나 연대, 네. 그다음에 무원칙한 그 영입 이건 네.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탈당한 호남의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정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네. 박주선, 박준영,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까지도 사실은 일정의 거리를 두고 노브콜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새정치는 조금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호남의 탈당파 의원들이나 아니면 김한길 의원도 정치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고 네네. 정치의 내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정치란 건 뭐 이도 의원도 아시겠지만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네. 세력이란 건 그러면 저 친노 패권 세력과 그 반대하는 많은 세력을 같이 가는 게 결국 낫다. 네. 그리고 그들과도 결국은 통합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 게 김한길 의원의 프라이어티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탈당하고 나와서 새정치라는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원칙과 네네. 김한길 의원이 뒤따라 수도권 출신으로 탈당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현실적 그림을 그리는데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통합의 명분이 저는 네네. 같이 가는 건데 네네. 조금의 각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네네. 바로 이제 어젯밤 회동을 했다면 네네. 설계도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고 그 둘의 아마 적절한 그 경중을 따져서 한번 갈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좀 네.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이 그런 똑같은 그림도 아니고 다른 설계도를 약간은 다른 설계도를 갖고 이렇게 만나시면 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와 문재인 쪽만 뺀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걸 빼고자 이런 일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요. 뭐 그 일정 부분 설계도면에 관여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잘 뭐 설계도면을 수정해서 네네. 보완을 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 네네. 가실 텐데 네네. 과거에 DJP 공동정권은 일단 합치고 나서 나중에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 김한길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호남의 신당 세력이나 다 똑같이 지금은 각자 갈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 네. 이때 당시에 마지막에 또 연대나 합당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지 그건 모르겠고 네네. 중요한 것은 김한길 의원이 이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탈당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탈당하는 십정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쉽게 해서 같은 당을 가면 야권 분열의 책임을 두 분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대로 가면 호남이 3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네. 기존에 박지원, 박주선, 천정배 신당 그룹, 네. 무소속 그룹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룹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룹이 있을 것인데 네네. 이분들이 가장 안전한 호남을 3분해서 나중에 대선에서는 합치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게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연합공천을 하면 이것이 신당의 가치라든가 비전이 국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김한길 전 대표는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거중 조정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한 네네.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네네.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해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어려울 야권의 지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뭐 야권은 장 교수님이 많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뭐 걱정스러운 말씀이 제가 괜히 설계도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다르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신당 입장에선 시장 점유율도 높여야 되고 네네. 또 새정치란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네. 저렇게 하면 결국은 시장 점유율 저렇게 넓히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결국은 그 당이 그 당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런 건데 남아있는 게 좀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새정치란 상품을 만드냐 못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저는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전략적 단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즉 시장 점유율을 일정 정도 형성한 이후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정당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도 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좀 자리 잡은 후에 새정치로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아마 안철수 신당의 과제가 되겠죠. 네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아마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관계들 네네. 또 이제 새로 입당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입장들 네네. 또 그것들의 국민의 동의 네네. 이런 것들 아마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뭐 막 우울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창조적인 재편의 의미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지형이 3분될 가능성을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3분됐지만 안철수 신당이 치고 올라가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빠지는 형국인데 아직은 총선이 지금 100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이에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생각해 보면 네네. 호남 유권자들의 전 전략적 투표를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은 절대 3분지기 하지 않습니다. 딱 봐서 정권 되겠다 교체 싶은. 희망이 있다. 아 야권이 이제 바뀌었나 보다. 네. 이제 정리가 된 거네. 네. 그럼 갑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지금의 3분지계지 네, 네. 제가 볼 때 아마 한 달 이내에 뭐 어느 당에 제가 뭐 적이 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분명히 한쪽으로 몰아주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네. 호남의 그 기반을 가진 개혁 세력의 야권 지지 성향을 누가 취하느냐가 네, 네. 수도권에서 아마 바람도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어제 뭐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희호 여사 관련 발언에서요. 서로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는 동교동계가 탈당하는 것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네, 네. 특히 그 중에서 물론 이호 여사는 어떤 한 개파의 수장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적어도 동교동계가 DJ 정권을 만들었던 주축 세력이라고 네, 한다면 네. 이호 여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자유스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분이 어쨌든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를 만나는 것에서의 독대 여부가 네, 뭐 네. 또 메시지의 여부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예민하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지금 호남에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예민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네. 또 반대로는 이호 여사 가족들 중심으로는 한 개파의 수장으로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예,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들을 언론 보도나 또 뭐 언론 보도 이전에
안철수 신당에서는 또 마케팅 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호남에 있던 흐름이 오고 있다. 네, 이런 네.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걸 떠나서 사실 좀 한 발짝 더 생각해 보면 네, 네. 이호 여사의 가족의 대응이 저는 옳았다. 네. 그런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경쟁을 네, 네. 받아들이는 모습을 했다라는 것이 네. 뭐 그렇게 좀 의미 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정정보도 내용에서 뭐 어이가 없어 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거리도 약간 그 균형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보기엔 좀 센 발언은 아니었나 이런 근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원로들 그리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많이들 가죠. 이렇게 네네. 설이라든가 명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고 기념일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정치 총선을 앞두고도 또 명절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텐데 네네. 이때 보면 해석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원로들은 항상 덕담을 해주시죠. 덕담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본인한테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경우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과를 대접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네.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 쪽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죠. 네네. 문재인 대표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해석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겠지만 그중에 또 일부가 집중 보도되고 네. 객관적인 상황이 보도되고 하면서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가족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리고 또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효 여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네. 파급 효과를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하면 또 이효 여사께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걸 보면서 네네. 뭐 이런 기억을 좀 떠올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했었을 때 네.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돌아가시는 게 임박했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가서 이제 병문안을 드리고 합니다. 네. 그때마다 만나고 오신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네. DJ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일종의 네. 말씀의 정치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정세균 대표도 그랬고 네. 뭐 나를 중심으로 뭐 하라고 그랬다. 뭐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일정한 지지 세력과 지분이죠.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네네. 실제 현재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네. 문재인 대표도 당연히 그랬던 거고 네네. 안철수 의원도 그랬던 건데 네네. 그것에 대한 서로 경쟁적 모습, 시간, 다과, 비공개냐 아니니 말씀의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요란하게 하니까 아마도 이효 여사나 그쪽 그 가족분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양쪽에 그냥 편을 들지 않는 불편부당한 모습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깔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네네. 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네네. 문재인 후보 만났을 때 그 화면, 말씀 또 네네. 이거 알고 따라간 사람의 분위기 아는 거고 네. 안철수 의원 갔을 때 분위기 알고 다 아는 거니까 네네. 그다음에 동교동비가 지금 탈당의 움직임 보이고 그 정리가 네네. 된다고 한다면 네네.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그러니까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 알았네 이게 아니고 네. 다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17분 동안 비공개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분들 다 공개적으로 해서 네, 네. 객관적인 멘트만 계속 날렸고 네. 기자들을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물론 뭐 사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지 정신이라는 큰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객관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뭐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또 별도로 또 만날 회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마 20분 점심을 같이 할 겁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12시 50분쯤 나와서 만남의 결과를 발표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겠다 하니까 그 내용도 이따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하 전 의원, 강훈식 변호사, 장성호 교수, 김근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